호주의 캥거루나 중국의 팬더처럼 특정 국가에서만 자연 서식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집 바깥 화장실 옆 돌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에서 까만 돼지 한 마리가 꿀꿀거리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면 그 배설물이 바로 밑에 돼지우리로 떨어지고 돼지는 그것을 먹고 자랍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지만 이것이 바로 1970년대까지 제주도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도통시 풍경입니다. 화장실을 뜻하는 제주 방언 통시와 돼지를 뜻하는 도시 합쳐진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화장실과 돼지우리가 결합된 독특한 사육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주 흑돼지는 한때 똥돼지라는 다소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가축, 바로 제주 흑돼지입니다. 사실 제주 흑돼지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문헌을 보면 서기 285년경 편찬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비롯해 조선시대의 탐나지,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 한치훈의 해동역사 등에 이미 탐나, 즉 옛 제주도에서 돼지를 길렀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무려 1700년도 더 전의 일이죠. 심지어 선사시대 제주 유적에서 돼지뼈가 다수 출토되어 제주에서 돼지 사육이 시작된 시점을 선사시대까지 올려볼 수 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원의 2세기에서 5세기경 한라산과 제주 들판 등에 살던 야생 멧돼지를 붙잡아 길들여 키운 것이 제주 흑돼지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당시 제주 사람들이 산과 들을 누비던 멧돼지를 가축하면서 오늘날 제주 흑돼지의 원형이 만들어진 것이죠. 오랜 세월 섬이라는 고립된 지리적 환경 속에서 다른 돼지 품종과 섞이지 않고 살아남은 제주 흑돼지는 작지만 튼튼하고 질병 저항성이 강한 특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러한 특질은 거친 제주 자연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며 육지, 즉 한반도 본토의 돼지들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형질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도통시는 한마디로 화장실과 돼지우리의 결합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옛 가정에서는 집 바깥 변소 옆이나 변소의 일부 공간에 돌담을 둘러 작은 돼지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 돼지를 키웠습니다. 사람이 용변을 보면 그 배설물이 바로 밑에 돼지우리로 떨어져 돼지가 이를 먹고 자라도록 한 구조였죠. 실제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마을 곳곳에서 돼지를 도통시에서 키우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었고 돼지에게 사람의 인분을 먹이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자면 매우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이 독특한 사육 방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어려웠던 시절에 사람의 배설물과 주방에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가 훌륭한 돼지 사료가 되어주었습니다. 도통시 덕분에 쓰레기 처리와 화장실 청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고 돼지가 배설물을 먹고 토해내놓은 분뇨는 다시 밭에 거름으로 쓸 수 있는 퇴비가 되었죠. 특히 채식 중심의 식생활에서 나온 인분에는 영양분뿐 아니라 섬유소와 유산균이 많아 돼지의 질병 면역력을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돼지가 변소 옆에 있음으로써 뱀 같은 해로운 동물이 사람 배설물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었죠. 즉 도통시는 위생 개념이 부족하던 과거 농촌 사회에서 자원 재활용과 방역의 기능까지 겸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도통시 문화도 시대의 변화 앞에서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관광산업 개발과 더불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위생관념이 크게 달라졌고 재래식 변소나 돼지가 사람 배설물을 먹는 모습은 비위생적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결국 1970년대 말 새마을운동 및 관광지 위생 개선 캠페인과 함께 제주도에서 도통시를 철거하고 돼지를 화장실과 분리해 키우도록 하는 똥돼지 추방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이어져 온 도통시 풍경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제주에서 더 이상 화장실 옆에 돼지를 키우는 일을 찾아볼 수 없고 똥돼지라는 별명도 옛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 아니라 제주 돼지는 화장실을 따로 쓸 정도로 깨끗한 돼지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양돈장의 위생관리가 철저해졌습니다. 제주 흑돼지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1960년대 산업화와 함께 축산업에도 생산성 제일주의 바람이 불면서 체격이 작고 새끼수가 적은 제주 재래돼지는 경제성이 낮아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큰 덩치에 성장 속도가 빠르고 고기 산출량이 많은 요크셔, 듀록, 햄프셔 같은 서양 품종들이 제주까지 들어오면서 토종 흑돼지와의 교잡 개량이 이루어졌죠. 그 결과 토종 제주 흑돼지의 순수 혈통 개체수는 급격히 감소했고 한때는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작은 체구의 재래 흑돼지는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고기량이 적었기 때문에 점차 사육을 기피한 겁니다. 그러다 1980년대 제주도는 뒤늦게나마 이러한 토종 흑돼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복원 노력에 나섰습니다.
1986년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제주도 전역을 수소문해 가까스로 순수 재래 흑돼지 5마리를 확보했습니다. 제주시 우도 등 도서지역에서 찾아낸 암컷 4마리와 수컷 1마리, 단 5마리였죠. 이들 몇 안 되는 시돼지를 종자 삼아 순수개통 번식 사업이 시작됐고 오랜 노력 끝에 토종 흑돼지 복원 사업에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5마리로 시작한 이 기적 같은 복원 작업은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순수 혈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축산진흥원 연구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 현재는 약 300마리 가까운 순수 혈통 흑돼지가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공식 지정을 받아 보호받고 있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으로써 1986년 제주막, 2013년 제주 흑우와 함께 세계 축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관리하게 됐는데요. 2017년에는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제주특별자치도 세 기관이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중복보존 협약을 체결해 유전자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제주 흑돼지 관리 지침을 제정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주 흑돼지의 외형적 특징은 분명합니다. 체형이 작고 장방형이어야 하고 배는 처지고 옆구리에 주름이 있어야 하며 귀 모양은 아래로 처지지 않고 곧게 서야 하고 코는 길고 턱은 바르고 곧게 뻗어야 합니다. 엉덩이는 협소하고 빈약해야 하며 채모의 굵기는 성축 기준으로 최소 0.2mm 이상이어야 하죠. 몸에 검은색 털이 아닌 다른 색 털이 있는 개체, 귀가 늘어진 개체, 코끝이 검은색이 아닌 개체는 아무리 형질이 좋아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매년 체형 심사 등을 거쳐 표준에 미달하거나 노쇠한 경우 천연기념물 지위가 해제되어 보호구역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는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의외의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을 먹어도 되는 건가 말이죠. 왜냐면 사냥이나 사양노루와 같은 천연기념물은 먹을 수 없는데 제주도에 가면 어디서나 제주 흑돼지 식당을 접할 수 있으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제주 흑돼지는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로 천연기념물 개체가 아니고 단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천연기념물을 먹는다는 찝찝함 없이 맘 편히 드셔도 됩니다.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제주 흑돼지는 실로 파란만장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기원후 2세기부터 시작해 1970년대 도통시의 종말을 거쳐 1980년대 멸종위기에서 5마리로 시작한 기적같은 복원, 그리고 2015년 천연기념물 제550호 지정이라는 국가적 인정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여정을 거쳐왔죠. 다음번 제주 여행을 가셔서 제주 흑돼지 구이를 드시게 되거든 그 맛 너머에 숨은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